갑자기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한동훈 3차장.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 그 이면의 실체를 아십니까? 수원지검 1313호 밀실에선 진술 세미나와 연어 술 파티가 열렸고 서해 피격 수사 기록마저 입맛대로 조작됐습니다. 조폭 연루설입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님이 오늘 또 자료 한 부따리 들고 왔습니다. 이 시대의 참 기자 봉지욱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어제 좋았어. 아니, 그게, 구독 많이 어제는 늘었지? 어젠 별로 안 들던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독한 기자 죄송합니다. 지속할 수 있게 됐고요. 감사드리고 어제도 이제 밤늦게 또 강민지 PD한테 매불쇼 PD. 매불쇼 PD한테 이제 한 불짜리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옛날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대다수 언론이 지금 뭐 이걸 언급하지는 않고 네. 근데 이달 말경에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사안을 조명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하나 열릴 것 같더라고요. 이달 말에? 예, 이달 말에. 이제 국정조사는 일단 끝나는 것이고 다다음 주면 예.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사건은 진짜 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은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 수밖에 없고 김영진 씨 파타야 살인 사건이 주범 2015년 11월에 있었고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파타야 사건을 2017년 7월에 1탄 방송을 하고 그리고 2018년 7월에 2탄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1탄 방송의 마지막에 보면 클로징이 뭔가 이제 거대한 배후 세력이 이 사건의 뒤에 있다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클로징을 맺은 이유가 취재를 해보니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좀 편지를 좀 봐야겠지만 김영진 씨한테 이제 최근 편지가 계속 오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김영진이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믿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김영진의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있다면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핵심이죠. 하고 있는데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옛날 뭐 법정 증언이랄지 경찰 진술 조서랄지 여기서 김영진의 주장이 다 뒷받침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이달 말부터는 공식적으로 사회적인 의자가 될 수 있겠다. 왜? 그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을 못합니다. 정말. 네, 여러 가지로 있는데 김영진이 누군지는 알죠. 두 분 잘 따라오고 있죠. 네. 마피아. 네.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 네. 지금 이제 까방항에 들어가 있고. 네. 일단은 안고 가야 돼 이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종편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려야 돼. 아니면 방법이 없어. 네. 안고 가야 돼요. 맞아. 알아주세요. 아니 그냥 자료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픽 매불쇼에서 만든 거 갖고 가서 거기서 쓰세요 그냥. 근데 설명이 같이 들어가야 돼. 설명 들어가야 돼. 왜냐면 따로 공부하는 스타일들은 아니야.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영진 씨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와서 제가 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 7번. 또 받았어. 네. 7번에 이제 한번 곽수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봉지욱 기자님, 앞서 보낸 편지에서 박철민의 허위 뇌물 폭로 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협박하여 돈을 뺏으려 했고 실행되지 않은 채 정치검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저격하려는 과정에서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가 전 조직원 박철민과 장땡땡, 임땡땡을 2017년부터 수사했던 점, 특히 구속 중이던 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조작을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음식을 시켜 먹거나 자유롭게 전화 사용을 하도록 특혜를 계속 제공한 점, 박철민과 장땡땡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같은 조직원이었던 임땡땡이 저에게 보내온 2023년 9월 17일자 편지를 첨부합니다. 이게 지금 2017년이잖아요. 2017년 이 당시 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인데 지금 김모 검사, 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가 이때부터 성남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장땡땡, 임땡땡을 수사를 했고 코마트레이드 그 이준석 대표 있잖아요. 네. 이때 이 김땡땡 검사한테 수사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수사를 받았던 지금 임땡땡의 편지를 첨부합니다 돼 있잖아요. 네. 임땡땡의 편지는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수사를 직접 받았잖아요 본인이. 김 검사한테, 강력부 검사한테. 이때부터 이재명 관련 뇌물 사건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4년 뒤에 박철민 전직 조폭 박철민이 20억 돈다발 그 사진을 올리면서 2020년 대선판에서 조폭 연루소를 재점화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의 설계가 이때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대박 사건이네. 그러니까 박철민이 우리는 처음에 창작했다고 생각했죠. 그렇지. 그리고 그 알을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네. 범행 동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17년부터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국제 마피아파가 엮어서 잡으려고 설계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땡땡도 지금 국제 마피아파인데 박철민의 조폭 동기예요. 그리고 박철민이 2021년 폭로를 할 때 김영진 외에 장땡땡이 내 동기 장땡땡이 돈 배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땡땡이. 2021년 폭로의 내용이 2017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루어졌던 수사 내용이에요. 네, 뭐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난 무섭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검찰 단위에서 기획이 된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의심 중에. 문제는 아주 옛날이야. 이게 2017년부터 왜 그랬어? 그것도 희한해. 중앙지검장인데. 그 왜를 모르겠네. 그래서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어지럽네. 이제 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야 이거는 거의 게이트급인데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큰 이벤트가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이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금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일단 임땡땡의 편지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 관련해서 불어라라는 것이고 이때 당시 이제 그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은 조포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김 검사가 조폭을 조사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더래요. 한동훈 3차장. 오. 한동훈 3차장에게 전화가 오니까 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 허공에 대고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받더라. 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일개 평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뭔가 내려온 게 끊임없이 아니겠느냐. 보고가 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편지죠. 네. 그럼 이 편지 내용이 또 사실일까 궁금하잖아요. 10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10번 자료 이거는 김영진의 최후 진술서. 이거 우리 또 마지막에 그 선고 받기 전에 네. 재판에서 최후 진술하라고 시간을 주잖아요. 이 최후 진술서를 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당시에 2020년도 12월 2일. 2020년도에 지금 6년 전 그 최후 진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쓴 글이야 네, 이거? 2020년도에. 네. 그러면 여기서 10번 말고 12번 자료를 띄워주시고 여기에 형광펜 쳐진 부분만 좀 읽어주시죠. 예. 자, 같은 조직 출신 선배 사업가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도박 관련 일을 했고 이재명 지사님이 피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배 이준석 대표와 도박 관련 일을 했다면 저를 조사하고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며 조금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재명 지사님 역시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고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련도 없습니다. 선배와 이재명 지사님도 황당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여기 2020년이라는 거지. 20년에 재판부에 낸 그 최후 진술서인데 아, 재판부에는 이거를 작성해서 그러니까 작성한 날짜와 이날 본인이 그 피고인 본인도 증언대 서거든요. 네. 선고받기 전에. 네. 2020년 12월 1일 김영진 본인 사건에서 본인이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그 증언 녹취서가 있습니다. 4번. 오. 이거는 법원에서 작성한 서류예요. 네. 녹취서 이렇게 돼가지고 12월 2일 확인되죠. 오전 10시. 네. 그러네. 이날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김영진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네. 본인 사건, 살인 사건 그 네. 사건이에요. 거기서 6번 자료. 6번 자료. 제가 한번 위에 읽어볼게요. 네. 이 검사가 묻는 거예요. 김영진에게 묻는 겁니다. 사건 당일 무렵 2015년 1월 19일 경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없었는데 방송에서 윤명균의 말만 믿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죽였다고 방송된 부분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그날 방송에 대해서 지금 너 억울하다는 거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검사가 물었죠. 네. 그러자 저는 방송 자체에 나온 것들도 다 제가 외국에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하고 조직 선배와 일을 했다거나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이 언급되는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고 검사님은 방송대로 하겠다는데 방송은 저와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다 틀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사건 재판에서 2020년 12월에 증언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뭐 우리가 이재명 이슈가 뭐 대통령이 됐나요? 대통령이 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아닌데 지금 아까 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가 2017년에 성남국제마피아파를 이제 쭉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데 김영진이 2018년 4월에 태국에서 검거돼서 베트남에서 검거돼서 송환되잖아요.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하는데 형사 3부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느닷없이 그 강력부 검사가 김영진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게 8번 자료. 이게 김영진의 편지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여기 폭로라고 지금 본인이 적었죠. 왼쪽만 좀 읽어주세요. 지난 2018년 6월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땡땡 검사에게 불려가서 저와 검사가 대화했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상세히 적겠습니다. 김땡땡 검사는 김영진 씨 지금 사건 맡고 있는 정 검사가 이재명한테 뇌물 준 걸로 조사 받자는 거 대화가 잘 안 됐다고 하던데 맞아요? 왜 그러는 건데요? 뭐 때문에 진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김영진 씨 내가 이준석하고 뇌물 먹은 경찰이나 잡고 끝내려고 수사 시작한 것 같나요? 아니에요. 이준석이나 이재명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음 달에 방송 나오면 김영진 씨한테 모른 척하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텐데 김영진 씨도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이 사건 담당 검사도 아닌데 불러다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게 지금 장소까지 나오죠. 별관 411호라고 하고 검사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6월 14일 오후 2시라고도 지금 특정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난 줄 알았더니 2021년에 대선 단계에서 박철민이 중앙지검에서 조사했던 내용 거의 비슷하게 폭로를 하고 이게 허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한 시도는 검찰과 경찰에서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김영진을 불러다가 수사를 해요. 경찰이 불러다가 하는데 왜 했냐면 박철민이 이재명을 수개로 해가지고 김영진을 묶어서 고발합니다. 박철민이 2011년 12월에 2021년 12월에 본인의 허위 폭로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말아보려고 이재명을 수개로 해서 김영진 등 7명을 경찰에 고발을 해요. 대선 정확히는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구속 상태였던 김영진은 이재명 때문에 계속 불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영진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 1번 자료 보시면 여기 지금 진술 조서 김영진이 남부경찰서에서 이거는 지금 구치소에 경찰이 와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2022년 5월 2일입니다. 윤석열 취임 9일 전. 9일 전이죠. 이때 보면 피의자가 누가 돼 있습니까? 위에 사람은 피혐의자 이재명의 7명이에요. 이재명의 7명. 지금 여기 이제 그 이재명이라는 그 글자를 쓴 거는 김영진이 쓴 겁니다. 자기의 진술 조서는 내 사건이 아니면 내가 기록을 못 받잖아요. 김영진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저걸 경찰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인적 정보를 다 지우고 주니까 본인 자필로 쓴 겁니다. 누군지 쓴 건데 2번 자료. 여기서 이제 구치소에 와서 이제 경찰이 물을게요. 진술인의 살인사건 이후 이준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이재명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준석과 이재명 시장의 공생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진술인이 붙잡히면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진술인을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도피하도록 도운 사실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때 당시 준석 형님과 연락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제가 준석 형님 일을 보던 동생도 아닌데 굳이 준석 형님이 저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석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연락도 못하죠. 자꾸 이재명 시장한테 부탁했다고 박철민이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경찰이 물은 취지는 뭐냐면 너 도피할 때 이재명이 도와줬잖아. 이거잖아. 그리고 3번 자료 보시면 이때는 이제 아예 대놓고 물어요. 경찰이? 네, 경찰이. 진술인은 이준석과 이재명 간의 공생관계에 대해 알고 있나요? 도대체 뭐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문에서 접한 게 다예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준석 형님이 재판 중일 때 담당 검사 김땡땡 검사인가? 아무튼 그때 불러서 이재명이 이준석 국제파랑 어떤 관계가 있냐, 커넥션이 있냐, 뭐 이런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조사를 받았고요. 그때 뭐 검사가 준석이 형 주변 사람들 싸그리 조사했을 겁니다. 지금 본인의 편지 내용 똑같죠. 김 검사, 강력부 김 검사가 불러다가 이재명과 성남국제마피아파의 공생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건 또 경찰이야. 이건 또 검찰이 아니야. 근데 이 정도 내용이면 사실 이거 3탄으로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하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명예회복도 하고 결자 해제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 아래에서 딱 맞는 소재거든요. 와 이거는 또 검찰이 아니라 또 경찰이야. 경찰이 또 이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검찰도 움직여야 되고 경찰도 움직여야 돼. 누군가가. 와 이거 왜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탄생 직전이긴 하지만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나 어지러워 그래서. 저도 제일 어지러운 거는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일인데. 중앙지검장 시절인데. 시간에 잡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니 중앙지검장이면 얘는 어찌됐든 검찰총장을 꿈꿨을 텐데 그때 검찰총장을 꿈꾸려면 어찌됐든 뭐 내가 잘해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달았을까? 그거 누구에게 뭐 옷 사주를 받았나 윤석열이? 그러니까 2017년에 사실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 졌잖아. 그렇지 졌지. 근데 그때부터 이재명 시장이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사실은 대선 후보급으로 계속 거론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것도 그때부터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좀 제거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합니다. 에이 무슨 중앙지검장이 차기 대선 주자를 지가 왜 죽여?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진짜 윤석열이가 누구냐 그 뭐 천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듣고서 김건희 해가지고 만약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큰 그림 그렸을 수도 있지.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나 가능하죠. 근데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재명하고 조국은 싫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그냥 싫었던 것 같고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성남시장 이재명을 잡으려고 국정원 김 과장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성남에 시청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무슨 뭡니까 동부 연합 빨갱이 세력한테 청소 영역 줬다라고 하고 언론 기사 나오잖아요.
그 소스를 국정원이 언론에 준 겁니다. 그런 짓을 국정원도 계속했고 그럼 검찰도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옛날부터 이재명이 싫었어.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본인이 중앙지검장 됐어. 근데 쓱 보니까 지난 대선에 자기가 봤을 때 문재인 후보하고 둘이 아주 각을 많이 세웠어. 세게 붙었어. 그렇지. 내가 요거 혼내주면 그렇지. 그럴 위에서 나 수도 예뻐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 주장들로 종합해 보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조직원 임모 씨의 편지 있잖아요. 그게 네. 있어요. 그 사람 가서 조사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측 조폭 측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재명에 대한 걸 안 불어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옛날 사건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그 김 검사가 뒤집어가지고 무혐의를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징역 8년인가? 이재명 안 본다고? 네. 와. 그러니까 와, 이거 최욱이 진짜 미스터리다. 아니, 그러니까 최욱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싸울 때 진짜 뭐 봉준기는 잘 알겠지만 엄청나게 진짜 뭐 감정은 안 좋았죠. 안 좋았지, 실제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뭐 알 수는 없지 뭐 우리가. 근데 사실 이준석 같은 경우는 성남 마피아 이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되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수완이 좋고 이 밖에서 이 돈으로 가지고 이 그 안에서도 어떤 뭐 어떤 구치소의 제왕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까지 왜 그때 검찰총장 참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제 그 코마트레이드가 샤오미를 최초의 배터리를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남시에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축구단에 뭐 기부도 하고 뭐 물품도 주고 이렇게 한 건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파타에 있는 김영진에게 코마트레이드 이준석이 선배 조폭이잖아요. 선배 조폭이 돈을 대줘가지고 도박 사이트를 하게 했다 이렇게 방송에서 엮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는 수사 사건이야. 결과 아무 관계가 없고 그때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준석을 김영진과 못 엮으면 이재명까지 못 가서 2탄 방송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김영진하고 이준석 그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예, 사건으로서의 연결고리. 나오니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자, 시간이 걱정하는 거는 하여튼 뭐 국정조사가 중요하고요. 지금 네, 저도 지금. 이제 14일, 20일 나가니까요. 국정조사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 주자는 얘기 못 할 겁니다. 지금 근데 대한민국 언론이 보안 수사권 이제 좀 있으면 그게 논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 포석을 엄청 시작했어.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이 사건 하나 딱 올려놓고 이래도 보안 수사권 안 줄 거냐 이런 식의 기사 요새 막 넘쳐나요. 많고요. 몇 개 봤어요. 아마 경찰 비리 관련해서도 몇 개가 또 나올 텐데 네, 맞아요. 경찰도 뭐 준비하는 게 있겠죠. 서로 간에. 알겠습니다. 지금 힘드신 상황 아닌가요? 법사위원장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까지 오늘 아침에 그 간사 박성준 의원은 아주 그냥 잠을 못 자다고 그냥 피곤이 그냥 쩔었던데. 다 잠을 못 자요. 네. 잠 못 자고 어제 12시 넘어서 끝나고 네. 집에 가서 또 이 잠을 또 못 자죠. 잠이 금방 안 와요. 근데 또 저희는 아침에 7시부터 또 야유회 가는 네. 어른들 계셔서 네. 거기에 한번 갔다 왔죠. 인사도 드리고. 네, 그리고 아침에 회의 쫙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그 유튜브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뭐 시장통 같은 데서. 네. 제가 가끔 봅니다. 네. 서영교 TV인가요? 네, 서영교 TV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국정조사가 별로 이렇게 인기가 원래 없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유튜브 실시간 방송 동접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장난이 많이 아닙니다. 많이 보시고요. 많은 네. 곳에서 보고 계시고. 이런 게 사실 재밌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가 봐요. 네. 예. 예.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면 할수록 예. 지금 갑자기 또 소름 끼치는데 저희가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어깨가 무거웠는데 하면 할수록 아주 네.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요. 네. 이랬구나. 전체 지금 기간 보고 3일째 받고 나니까 네. 이거였구나. 위에서 계속 하명이 있었구나. 위에서 검사들 새로 꾸렸구나. 이 사냥 조직을 꾸려서 이재명을 도륙하려고 했구나. 이게 다 쌍방울에서 대장동에서 네. 서해 피격 사건에서 뭐 곳곳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검사들 인사를 내가지고 뭐 국정원에 보낸다든지 맞습니다. 뭐 금감원장은 또 이복현 전 검사였잖아요. 네. 이게 취임하자마자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기관 증인들 뭐 강백신, 엄희준, 정일관 등등의 이제 검사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진짜 답변 태도가 가관이었습니다. 네. 특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네. 그 위원장석 앞으로 막 다가가서 뭐라 막 하던데 뭐라고 한 겁니까? 박상용은 네. 기가 다 빠졌어요. 이 박상용인데 기가 다 빠지고 네.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거죠. 증인 선수를 예, 거부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데 원래 제가 그래서 증인 선서를 하시라 그랬더니 모두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냥 앉아 있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땡정실에서 마이크를 갖다 준 거예요. 네. 마이크 갖고 오세요. 투기 위원들이 앉아 있어도 여도 야도 제가 마이크를 넣어 드리세요. 해야 마이크를 네, 잡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자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해? 네. 마이크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왜 마이크로 말을 못하게 합니까? 이런 거예요. 마이크는 증인선서 거부하는 사람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소명을 해야 할 임무가 있거든요. 네. 그날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소명서만 내. 그랬더니 소명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와서 제가 그런 거죠. 증인선서 거부한다고 했는데 가서 대기하세요. 네. 그리고 5층에 가서 대기하는 거거든요. 대기하다 마음이 바뀌면 내려와서 증인선서 하세요. 했더니 증인선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만방자한 모습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야 검사가 저렇게 오만방자하구나.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2022년 11월 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존의 진술을 다 뒤집고 검찰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협조하기 직전에 유동규와 이제 남욱 두 사람을 검찰이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중앙지검에 이제 지하 구치감에 가둬놓고 정일권 검사라는 사람이 2박 3일간 이제 48시간 동안 가둬놓은 남욱 변호사를 불러다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배를 가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를 호통친 영상이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저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책임자 누구예요?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가 부장검사로 있을 때예요. 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세요. 예, 보고 법무부 장관 보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보세요. 경찰청장님 직무대행도 다 보세요. 공수처장님 보세요. 이때 이재명 대표 입건됐었나요? 강백신 검사? 입건은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입건이 안 되어 있는데 피의자라고 왜 써 있죠? 아마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 아니에요 검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작성하는 검사 검사나 이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너무 유명하지 않아요? 네. 조작의 달인, 모의 위증의 달인 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돼왔던 사람들이고 어미준, 강백신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살아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딱 걸린 거죠. 어미준, 강백신이 벌써 수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다시 팀을 꾸려요.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겠죠. 다시 팀을 꾸려서 네. 송경호 지검장 밑에 어미준, 강백신이 배치되어서 네. 이 대장동 사건이 1차 수사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가 끝났어요. 네.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은 아무 관계가 없어. 무혐의도 아니고 뭐 돼야 있지. 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끝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죄명을 달리해서 이해 충돌 네. 그전에는 배임이라고 해서 수사를 한 대장동을 이해 충돌이라면 다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요. 다시 접근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도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진상의 이야기, 이재명의 이야기, 김용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22년 5월에 이 팀이 다시 꾸려지는구나. 7월에 임명을 받고 다시 시작했구나. 맞습니다.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이 대장동 수익금이 이제 이재명을 위한 뭐 저수지다, 노후 자금이다 이런 게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정 실장의 진술이 없는데 기소를 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증거가 1도 없는 거죠. 네. 증거가 1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남욱이 네. 남욱하고 유동규가 벌써 사건 처리가 끝났어요. 네. 배임의 유죄로 끝났는데 네. 이 사람들 다시 긴급 체포합니다. 이번에 전 그거 새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남욱과 유동규를 긴급 체포했구나. 그러니까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 또 구속돼 있는 사람을 네. 긴급 체포할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든지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듯이 네. 영장을 발부하듯이 그래야 긴급 체포하는 거거든요. 네. 구치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구치소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남욱 같은 경우 재판 갔다 오는 길에 이 매가 채우듯이 탁 채가지고 네. 구치감에 딱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이 제대로 아까 안 나가서 네. 다시 한번 서영교 의원의 질의 어떤 질의였는지 한번 보시죠. 책임자 누구예요?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강백신 검사입니다. 책임자 누구예요?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금? 강백신 검사입니다. 강백신 검사가 부장검사로 있을 때예요. 우리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세요. 예, 보고 법무부 장관 보세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보세요. 경찰청장님 직무대행도 다 보세요. 공수처장님 보세요. 이때 이재명 대표 입건됐었나요? 강백신 검사? 입건은 안 돼 있던 상태였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입건이 안 되어 있는데 피의자라고 왜 써 있죠? 아마 현장에서 작성하는 검사 아니에요 검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작성하는 검사 검사나 이 수사관이 약간의 착오를 강백신 일으켰던 검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검사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해봅시다. 체포해서 뭘 조사했어요? 당신 위에 체포해서 불러서 네 배를 갈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체포해서 불러와서 미국에 있는 네 애들 사진 봐라.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체포했어요? 여러분은 검사는
내가 면담하고 싶으면 면담이니까 적법하다 그러고 그냥 가능합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 체포해갖고 구치감에 넣어놓으면 그거 적법하다고 가능합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수사 방식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들어가세요. 남욱 씨의 배를 가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남욱이 그렇게 철철 웁니까 재판에서? 10월경부터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 대장동 재판에서 본인이 검찰에서 겪었던 일들, 특히 자신이 준 돈이 정진상, 김용 등에게 갔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들은 것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제가 알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곧 나오죠. 16일에 나옵니까, 남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네, 16일 일반 예. 증인 참고인. 일반 청문회에서 네. 일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어제는 또 보니까 수원지검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네. 수원지검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갔어요. 그 네. 영상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수사 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수원지검의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정권에서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정수사 특위가 열리는데 오늘 수원지검의 현장 방문을 왔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총 소주 4병, 생수 3병, 담배 1갑 이렇게 산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의점에 가서 그걸 그대로 시연해보고 나온 겁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술 1,800원짜리.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수증을 좀 보시면 2023년 5월 17일 날 쌍방울 직원이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바로 물 3병, 소주 3병, 담배 이렇게 하고 봉투값 100원까지 해서 바로 12,100원을 결제를 합니다. 구치감에 이틀 동안 가둬놨다는 네. 건데 이거 검사들도 중앙지검 지하 구치감 가본 사람 별로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네. 그날 증인들이 다 물었거든요. 네. 검사들에게 네. 구치관 가본 적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한 명도 네. 없어요.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 본 건데 이거는 서울구치소에서 관리를 한 모양이죠. 여기를. 저기가 검찰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거기서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고 오고 하는 건 또 서울구치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영역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우리가 다 찍어도 되는데 네. 못 찍게 하는 거죠. 네. 구치소는 검찰 핑계대고 검찰은 구치소 핑계대고 그렇지만 저희가 대강 저렇게 체크해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제 또 서울구치소장 얘기는 여기서 2박 3일 숙박을 한 경우는 처음이라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무서워요. 네. 그 서울 구치감에서 예. 구치감은 어떤 곳이냐라고 물으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검사가 불러서 오면서 잠깐 들렸다가 네. 검사실에 가거나 아니면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재판이 아직 시작이 아니야. 잠깐 들렸다가 가거나 재판을 받았어 여기 잠깐 들렸다가 구치소로 가거나 이렇게 대기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잠깐 대기하는 곳. 그런데 그러면 2박 3일 동안 거기에 체포돼서 거기 머무른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현장 방문은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네. 이제 기관 증인들을 먼저 하고 네. 검사들, 지검장들 먼저 하고 일반 증인을 나중에 한 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게 만약에 뒤섞이면 엉망진창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관 증인을 그 하루에 예. 기관 증인만 먼저 한 거죠. 예. 기관장들 보고만. 그리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은 오후에 들어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도 사실 아주 절묘했습니다. 기관 증인 때 조사 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정보원하고 금융감독원은 어마어마한 보고를 법무부 했어요. 장관도 예. 법무부 장관이 왜 뭐 하는 거지? 박상용에 대해서 벌써 감찰을 지시했고 네. 이게 대검에 있는 감찰부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네. 않은 겁니다. 예. 감찰을 지시했고 그래서 인권침해 TF로부터 전부 다 점검을 하게 했고 네. 이게 또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고 그날 법무부 장관이 단호히 얘기해서 네. 말씀처럼 국정원장의 보고는 네.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다. 국정원의 보고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네. 보고를 그동안 하지 않아 왔는데 이런 보고가 정보위에서는 좀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네. 9월쯤 중간 보고가 좀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세상에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보고는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네. 낱낱이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안위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네. 그리고 아주 사생활과 관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 주고 다 수고했어요. 갔죠. 그러니까 예. 말씀으로만 한 것이고 금융감독원장의 보고도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것이었죠. 쌍방울이 이제 주가 조작 100억 이상의 주가 조작이 사실이 있었고 검찰에 이제 압수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100억이 있었다. 네. 근데 이 쌍방울 주가 조작이 있는지 검찰이 다시 빨리빨리 좀 해봐라. 네. 그래갖고 다 했어. 100억의 주가 조작이 있네? 그랬더니 나중에 네. 김성태를
죄 쳐주려고 딜의 조건으로 가지려고 가져가지 않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쌍방울 거죠. 김성태 회장이 압송돼서 공항에서만 해도 이재명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음 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동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심은 했어요. 저희가 주가 조작 기소를 안 해서 1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기소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 실형 나왔죠. 근데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징역 2년 6월 났습니다. 예, 주가 조작을 기소하지 않아서 그 전모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100억대 주가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도박이 첩보로 들어와 있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도박이 있었고 도박 빚이 많았다라고 하는 첩보까지 같이 결합하게 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주변을 털으려고 하니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김성태가 박상용을 잡고 13층에서 떨어져 내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나요?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물으면 답변을 못 하진 않겠구나. 거짓말을 안 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뭐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북송금 일반 증인 참고인 조사 있잖아요. 네. 그날 그 김성태 회장도 올 거 아닙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성태 회장도. 증인으로 나와야죠.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번에 김성태 회장이 이번에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것에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할 거고 평생 괴로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랄지 안부소 아태협회 회장이랄지 특히 김성태 회장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보석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법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문제가 없고 받은 사람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처럼 박상용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범을 이재명으로 하고 이화영이 종범으로 하고 여기서 협조하게 되면 보석으로도 풀어주고 다른 수사하거나 영장 출가 안 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화영이 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에게는 괘씸죄가 붙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 다 털고 영장 다 하고 백정화 여사도 부르지도 않겠다고 했다가 구속시키겠다고 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김성태는 공유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돈을 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수사 전체에 그 이화영을 잡고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했으니까 그 말로 그냥 정리해준.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경찰들의 거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최 하이라이트다. 그러니까요. 이걸 저희가 잡아내서 책임을 지게 해야죠. 조작 불법 수사 사건이었는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게 국정농단,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휘하거나 개입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냐 이러면서 종합특검이 수사를 지금 시작했고 박상용 검사는 출국 금지에 피의자 전환까지 신속하게 했더라고요. 네. 이 사건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쌍방울 사건에는 누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그 쌍방울 사건의 수사팀도 문제이지만 이시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윤석열의 황태자인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그러니까 경기도든 아니면 북에다 돈이 오고 갈 수 있다. 협조가 구할 수 있다.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당시 기재부가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교류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이 교류하게 되면 이건 이재명 간첩으로 묶으려고 그랬거든요. 이재명 간첩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이게 교류할 수 있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위에서 뭐야 이재명 잡어. 그러니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정원에 끼어들게 되면서 이게 왜 제재 대상이 아니죠? 제재 대상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국정원에서 아태 협의회인가 뭐 거기는 제재 대상이다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윤석열이 사주하고 이시원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특검은 이게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다. 윤석열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저희가 특검 수사 항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없었으면 안 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뭐 수사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거나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에 가담했으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조항 없었으면 사실 어려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엔 뜨악했는데 국가정보원 문건 보고서 문건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되는데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개인 일탈이 될 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박상용 검사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거다.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 증인 선서를 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상용은 증인 선서 안 해도 되는데 증인 선서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법사에서 박상용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박상용 고발을 의결했고 저도 못 봤어요. 고발 접수증이네요.
민원명 고발장 민원인 문종민 이거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저희 네. 그 직원이고요. 담당자 그러니까 고발인 위임자 서영교 법사위원장 이름 모릅니다. 뭘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박상현 검사를? 지금 고발장 뭐 위증이나 이런 걸까요? 지금 증인 선서를 안 해가지고 이번 건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위증입니다. 1. 연어회덮밥 들어갔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게 일단 작년에 네. 나왔던 국정감사와 출석했던. 청문회에서 네. 그렇죠. 나왔던 얘기입니다. 연어회덮밥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범들을 모아놨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공범들 방용철, 김성태, 이화영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 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공간에서 진술 세미나 했다는데 창고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했나요? 네. 현장 검증에서 다 어제 영상으로 창고 나온 갔다 왔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안 가봐서 몰랐는데 1313호가 박상용 방인데 1315호가 바로 앞에 네. 있대요. 창고라고 써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화영 지사가 창고라고 얘기한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책상이 있고 세미나를 딱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테이블하고. 회의를 하게 네. 딱 되어 있어서 창고라고 써 있었다는 거죠. 이화영이 다 맞았구나. 그리고 또 묻습니다. 회덮밥은 그러면 들어왔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에 교도관들이 나왔잖아요. 네. 뭘 하셨죠? 회덮밥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1층까지 내려와서 수사관과 같이 회덮밥 들고 올라왔습니다. 네. 진술 세미나 하는 거 봤습니까? 전진걸. 제가 안진걸하고 이름이 똑같으세요. 오는데요. 전진걸 교도관이 전진걸 교도관이 네. 제가 그렇게 모아놓으면 안 된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항의를 해서 오히려 제가 항의하면서 몇 번 싸웠습니다. 네. 항의해서 싸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날 교도관이 다 나와서 얘기했고요. 그러면 음식물 들어간 거 봤습니까? 그랬더니 전진걸 교도관은 테이크아웃 커피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도관들에게 거기에 김성태의 직원들이 와서 네. 수발 드는 거 봤습니까? 네. 예, 수발 드는 거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박상용은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회 나와서 위증한 거를 이제 고발을 의결했고 접수까지 했다는 건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하셨다 오늘. 예, 고발하고 네, 접수한 접수증이다. 네. 위원장님, 이런 말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다음 주에 화요일, 목요일도 하시는데. 아니, 잠깐만. 네. 이거 마지막 얘기할게요. 여기서 처음 까는 거 하나. 네, 한번 하세요. 요거는 어제 깐 건데 처음 요거는 까는 건 보여줘야 돼요. 하셔야죠. 예. 요게 예. 금방 말했듯이 이거 딱 특검. 고정으로 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특검 내용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윤석열이 그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등등 보고를 받고 그걸 지시하는 네. 등의 국정농단이 있으면 특검의 대상이다. 그렇죠. 여기에 김규환 국정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 보고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거긴 한데요. 예. 이거 아주 너무 따끈따끈한 거예요. 여기 대통령 김규환 보고. 국정원장이 자기가 친필로 쓴 겁니다. 7월 5일 9시 30분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해가지고 고발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발을 지시했다. 아, 그렇군요. 이건 뭐 고발 지시. 이건 빼박이라고 하네요. 빼박입니다. 네, 빼박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하명 수사, 윤석열의 하명 고발. 네. 이건 서해 피격 사건이에요. 그렇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야, 모든 사건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조작과 불법을 지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오늘, 주에요. 예. 네, 저희 클로징 그럼 멘트를 멋있는 해야 거 다른 데 되니까. 가서 깎게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1시간 동안 하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서영교 국조특위위원장을 다시 한번 모시고 그때 또 자세히 천천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네. 예. 아니 그 구치감에 갔더니 구치감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전부 다 돌아갔잖아요. 구치소로. 거기 누구 혼자 남아 있어요. 남욱 변호사. 혼자. 네. 그러니까 그 방해 문제를 넘어서 그 전체 이 검찰 구치소 지하 전체에 네. 혼자 남겨두고 이날 불러서 네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는 수사 방식이 있다. 고문이죠, 고문. 네, 인권 유린. 이 다음부터 진술이 바뀝니다. 인권을 외치는 검찰이 보안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검찰이 이런 행위를 벌였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진짜 또 부탁드립니다. 봉지욱 화이팅. 네, 지금까지 TBS 서영교, 화이팅. 국정조사 대개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부터 특정인을 엮기 위해 조폭을 회유하여 뇌물 사건을 기획했다는 편지와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또한 규정을 어긴 채 유동규와 남욱을 불법적으로 밀실 면담하며 기획 수사를 이어간 정황도 드러났죠. 심지어 국가안보실이 개입해 증거도 없이 서해 사건을 조작하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사법과 안보 체계를 뒤흔든 희대의 사건. 이는 오직 특검을 통해서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감춰진 국정농단의 실체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와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